제가 그네를 보고 있었어요. 그네를 보는데 이렇게 옆면에서 봤던 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계처럼 똑딱똑딱 움직인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 시계처럼 보이는 이런 드로잉이 재밌어가지고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다 이런 드로잉을 통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요렇게 이미지를 딱 잡았어요. 시계 같은 이미지, 시계면서도 그네 옆모습인 이미지 요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저 초기 썸네일이에요. 이건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1, 2는 앉아서 타고요. 3은 신나게 타고, 4는 이렇게 좀 여유롭게 타다가, 5는 더 신나죠. 신나게 타다가, 6은 뒤집어져서 타고요. 그리고 이제 7은 하늘도 보고, 그러다가 혼자 타는 게 심심해진 8이 나오고요. 더 심심해진 9가 나와요. 9가 나오다가 1이 다가오죠. 그래서 같이 탈까? 같이 타다가 하늘을 보고 이렇게 모두 같이 탔다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이 초기 더미에서 굉장히 많이 수정과 수정을 거쳐서 네, 중요한 질문은 사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이걸 고민하다가 다른 빵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좀 존재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있는 것들로 그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책에서 추가를 해서 누군가를 진짜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축하한다는 의미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축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빵들이. 그냥 축하해. 태어난 걸 축하해. 너 자체로 축하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도 사실 저도 아기한테 저희 아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주는데 이게 어떤 얘가 저한테 뭘 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줘서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고마워 고마워 하다 보니까 축하한다는 말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자체로 축하해라고 해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축하해라는 의미로 이렇게 빵들도 서로 서로 축하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책 안에서. 네, 그런 의미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선을 확장시켜 봤어요. 그래서 이 초코 케이크가 왼쪽에 있는 모습은 자기에게만 집중되었을 때의 모습이고, 그리고 오른쪽의 모습은 타인을 봤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먼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이가 세 명인데, 지금은 이제 다 각방에서 따로 자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가족들이 다 안방에서 이렇게 모여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자려고 다 같이 누워 있는데, 막내가 악몽을 되게 많이 꿔가지고, 이제 자기 전부터 얘가 무서운 거예요. 이제 악몽으로 잠에 든다는 거는 얘는 악몽에 들어간다, 이런 걸로 이제 인식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자기는 꿈이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잠드는 게 너무 두렵고, 이 시간이 싫다,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를 옆에 누워있던 첫째가 듣더니, 이제 꿈이라는 거는 그 자기의 이미지다.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상상하는,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 나오는 거라서 꿈을 너가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너가 이제 무서운 상황의 꿈에 이제 나오면은 눈을 감고 너가 이제 날아오르는 생각을 하면 실제로 날아오른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아까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눈 감아봐. 눈 감고 한번 이렇게 나는 상상을 해봐. 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이미지 트레이닝을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눈을 감고 나는 그런 생각을 했더니 지금 이제 태양권을 빠져나가서 성간 우주를 날아가고 있는 보이즈 1호와 2호의 사진입니다. 현재 지구로부터 보이즈 1호는 약 234억 9천만 킬로미터, 보이즈 2호는 약 195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태양 거리의 157배, 130배 되는 지점에서 두 우주선은 지금도 시속 6만 1000km, 5만 5000km의 속도로 순간 우주를 비행하고 있습니다. 6만 1000km라면 얼마나 빠른지 가늠이 안 되시죠? 6만 1000km는 총알 속도의 20배에 되는 속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쌍둥이 보이저호에 실린 연료는 방사성 동위원소 열 발전기에서 얻는데요. 이 연료도 2030년이면 전력 공급이 끊겨서 모든 관측 장비 운영이 종료되고 나사와 교신을 할 수 없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쌍둥이 보이저호는 계속 우주로 날아갈 것입니다. 쌍둥이 보이저호의 수명이 연장되게 우리의 텔레파시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 왜 이렇게 모습을 계속 바뀌는 이야기가 나올까?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청소년 상담, 그중에서도 진로 상담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 책을 보고 너무 엄청난 책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책은 정말 사춘기의 아이들,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아이들에게 너무 딱 어울리는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한마디로 이 책을 자기 이해와 수용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거울이 나오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시기의 아이들의 그 고민을 마치 들어주는 것 같고, 정말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의 그 신체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마치 자아가 분열하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것을 갈구하게 된다고 하죠. 우리가 그거를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불안이나 변화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성장을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를 이 전체적인 스토리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는 이 장면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 여기에 갑자기 이 점선을 긋는 얘기가 나오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화와 성장은 정체성이라는 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작가님께서 이 장면마다 의미를 다 담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비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의미하고 첫 여정의 설렘을 담으셨다고 했는데, 네, 저는 이 장면의 그림을 그릴 때 밤과 새벽 사이 숲에서 날아오르는 나비를 표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세상 어떤 곳에 있을 것 같지만 어느 곳에도 없는 것 같은 공간을 좀 구성을 하고 싶었어요. 색상도 좀 보라톤으로 잡고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첫 장면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 첫 장면이 마음에 들어서 전체적인 느낌을 이 톤으로 그려야 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디지털 장면 보시면 지금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이런 느낌이었고 굉장히 좀 강렬했는데 조금 더 따뜻해진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회화 작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림책에 있어서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화 작업할 때랑 일러스트 작업할 때 전혀 다른 뇌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주 신선한 느낌이었는데 사실 회화 작업은 제 마음이거든요. 저 안에 저와 싸우면 되는 그런 작업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림책은 제 안에 저와 싸우면서 다른 이들과 또 화합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작업이었고 우체부라는 직업에 맞게 파일럿 느낌의 모자를 씌우고 자신의 일에 자신감이 넘치는 구구의 성격이 드러나도록 유니폼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등에 보이는 숫자 1은 우수우체부를 상징합니다. 어미북대에는 이렇게 조금 더 짙은 색이었고 이를 더 밝은 톤으로 바꿔서 출간을 했습니다. 또 구구의 인정을 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성격과 제 필명 박스타를 연관지어서 모자에 별 모양을 넣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우수우체부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드러나도록 우수우체부로 받은 1등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설정을 했습니다.
구구의 감정에 따라 이 목걸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구구의 하루는 기대와 다르게 잘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꽤나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이중적 의미를 가진 단어를 넣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생각한 단어가 기막히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아, 진짜 기막히게 좋다 하는 말과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다 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구구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온 식구가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한 번뿐인 졸업식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참가를 못하게 됐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이 독감과 좀 감기는 다르지만 감기로 책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소재로는 콧물이 제격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콧물을 이제 소재로 쓰게 되었고, 이 콧물에도 이제 이 콧물의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성을 좀 끈적이는 걸로 한 다음에, 이 콧물을 어떻게 하면 잘 쓰임새를 잘 하게 해서 이거를 뭐 나쁘지 않는 것처럼 할 수 있을까 해서 이 끈적이는 거를 필요로 하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할아버지는 그래서 직업이 목수거든요. 목수는 이렇게 뭐 가구를 만들다 보면 접착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콧물을 잘 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캐릭터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등장한 이유는 실제로도 이렇게 이 동물들이 이 자연에서 동물들이 위기에 처하면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실제로도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당탕탕 김장 원정대 이야기는 쌍둥이 남매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을 했어요. 서술자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명확히 드러내진 않았어요. 독자가 어떤 성별이든 누구든 김장 원정대로 대입해서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유아코는 이전 작품에도 제 작품에도 등장을 자주 했는데요. 우리나라 그 고유의 좋은 문화와 정서를 이어갈 아이들을 대표해서 제가 만든 캐릭터입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모두 필요했기 때문에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름을 굳이 나타내진 않았어요. 누구든 상관없이 대입해서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집집마다 김장을 하는 풍경이 도심의 아파트 숲에서는 이제는 보기 어렵죠. 저도 김장을 안 하거든요. 시골에 가보면 김장의 풍경을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김장철이면 멀리서 가족들이 일손을 돕기 위해 원정을 오기도 하고요. 저도 보내주던 김장김치만 먹다가 몇 해 전에 김장의 전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김치 재료를 직접 공수하는 것이 마치 여행 같았고 또 김치를 담그는 과정이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예술 언어는 그림책이었습니다. 제10의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미포자가 되어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미포자가 된 성인들이 함께 같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미술 언어가 얼마나 가치로운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미술이 있는 삶 이게 얼마나 풍요로운지 나 스스로도 지지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지를 제대로 보면 그 본문의 내용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보았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림책을 읽으면 문해력과 시각적 문해력이 향상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해력은 뭔가 훈련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그냥 그림책만 읽으면 시각적 문해력이 향상된다는 착각을 해요. 근데 글 텍스트는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그림 텍스트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미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마치 어떤 방에 들어가면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 말로. 그러면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의 소리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해석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는 법도, 이 시각적 문해력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은 멀쩡한 애는 사실 멀쩡하다라는 뜻은 티 없이 오롯한 것, 지저분하지 않고 말쑥한 것 등등 이런 뜻이 있죠. 흠이 없고 아주 온전하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주인공 유모차가 티 없이 오롯하지도 않고 지저분하지도 않고 말쑥하지도 않죠. 흠이 없고 아주 온전하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책은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 그림책 관점입니다. 사실 너무 쉽게 사고 너무 쉽게 버리는 물건의 가치가 가벼운 세상이 되었잖아요. 지구에 차곡차곡 쓰레기들이 쌓이다가 결국 우리들의 삶의 터전까지 넘쳐나는 건 아닐까라는 굉장히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버려지는 물건이 누군가에게 쓸모없는 물건이 아니고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새로운 쓰임을 발견하고 다시 활용한다면 이것도 환경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 그림책 관점에서 봤을 때 아나와다 시장놀이를 하면서 가지고 온 물건 중에 멀쩡한 물건을 찾는다든지 멀쩡하네 라고 소리치면서 새 주인을 찾아가는 놀이. 그리고 이 그림책에서 이 첫 번째 화면에 이렇게 표지에도 나오지만 분홍 토끼가 나옵니다. 분홍 토끼가 또 과연 새로운 저한테는 하나의 깨달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을 이루는 힘이 있지 않을까? 다들 가족을 이루고 사는데 뭔가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살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무게에서 찾았거든요. 우리가 포옹하는 그 아나봄으로 인해서 이게 가능한 건데, 안아볼 때 온기를 서로 교환하기도 하지만 무게를 교환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걸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저도 코로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아이가 1학년이 딱 됐는데 코로나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놀러 갈 어딘가가 필요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수영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마침 진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물이 차가운 거예요. 지하수로만 돌아가는 수영장이어서 너무 차갑고 벌레들도 많고 막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저한테 의지하게 되고 저도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아이를 안고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갑자기 20kg 되는 무게의 아이를 안아봐라고 딱 하면 굉장히 무겁고 그 무게가 부담스러울 텐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kg일 때부터 점점점 무게가 더해지는 만큼 내가 그만큼 힘이 세졌구나. 우리가 헬스장 가서 무게를 더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이 일상이 매일매일 안아보던 이 일상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 부분에 더 신기한 건 내게 기댄 무게만큼 힘이 난다는 거야. 너의 따뜻한 온기만큼 말이지 라는 글이 있는데